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교재에서 20번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학생들 질문이 30번 보겠습니다. 20번하고 또 질문 나온 게 28번이 다시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두 문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이 문제, 이 교재, 지금 녹화하는 이 강의 자료에 제일 끝부분에서 한꺼번에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x에서 x로 가는데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첫 번째 fx는 마이너스 x라고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f 함수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얘는 항등함수 아니죠. 항등함수는 뭐예요?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을 넣으면 0이 나오고 1을 넣으면 1 나와야 되는데 지금 fx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이다 라고 했는데요. g는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인데요. 얘가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1로 0은 0으로 1은 1로 갑니다. 역시 상수함수가 아니에요. 상수함수는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녀석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 개가 뭐 예를 들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던가 0으로 연결된다던가 1로 연결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h의 치역은 x이다.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이 있는데요. h 함수는 x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제곱으로 가고 0은 0으로 1은 1로 가겠죠. 치역은 x 전체가 아니라 0하고 1만 되니까 치역이 0하고 1만 되죠. 우리가 공역과 치역을 구분을 잘 해야 된댔어요. 실제 치역은 뭐죠? 치역은 x하고 직접 여기 x값에서 직접 다 연결이 된 요 녀석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 그랬으니까 아니죠. h는 1대1 함수이다.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마이너스 1과 1이 1로 똑같은 1로 갔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 g와 h는 서로 같다. 우리가 같은 함수라는 건 식이 같은 게 아니라 대응 관계가 같은 걸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이 1로 가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1로 갔고요. 마이너스 1이 1로 갔고 그 다음에 0은 0으로 갔고 0은 0으로 갔고 그 다음에 1은 1로 갔잖아요. 1은 1로 가서 우리가 동일한 정의역에 대해서 결과들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함수들을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하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31번이 질문이었었습니다. 자, x는 1, 2, 3, y는 2, 3, 4, z는 3, 4, 5가 있는데요. 모두 다 f함수도 1대1 대응이고 그 다음에 g함수도 1대1 대응이네요. f1은 2로 갔고요. g4는 5로 갔습니다. 이때 f2는 3이라고 하네요. 자, 먼저 f부터 하는데 2가 어디로 갈지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예를 들어 2가 4로 연결이 됐다고 칩시다. 2가 4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 2로부터 출발한 게 5로 끝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2는 4로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로 가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2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어요. 그리고 2를
F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G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3으로 연결돼야 된댔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2는 4로 가야 되겠고 3은 4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모든 연결 관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이제 F3은 3에서 출발한 건 4로 간다. 맞죠? G 인버스 역함수네요. 3하고 연결된 거, 여기 3하고 연결된 녀석은 3이죠. 이게 틀렸네요.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도 체크는 해볼게요. F1, 1로부터 출발한 건 2로 갔다가 4로 가니까 이거 맞네요. F 인버스 3, 3에 자, F가 여기 있네요. 역함수인데요. 3으로부터 거꾸로 가면 2죠. 왼쪽은 2이고요. G 인버스 4는요. 4로부터 거꾸로 가면 2죠. 네,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우리가 양변에 역함수를 취해보면 G에 F에 3이 되는 거, 순서 바뀌면서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F3은 4고요. 4를 G에다가 넣으면 5죠. 그래서 맞아요. 답은 2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게 33번입니다. y는 ax 더하기 b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모두 점 1,2를 지난다. 이 말은요, 그냥 무슨 뜻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얘도 이걸 지난다니까 f1이 2라는 뜻이겠고요. 역함수도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f2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f 인버스 1이 2니까 요 놈이 이 점을 지난다. 대입하라는 뜻.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f2는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는 여기다 대입해봐요. 원래 있는 함수 fx식에다 대입을 해버리면 f1, 즉 a 더하기 b가 2의 값, f2, 2a 더하기 b는 1에 해당하는 값.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b는 3이 나옵니다. 따라서 fx는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나오기 때문에 fa, 즉 f-1 구하라는 얘기죠. f-1은 1 더하기 3이어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f 인버스 3은요. y의 값이 3이 될 때 x를 찾는 거니까 이 전체가 3이 될 때 x를 찾는 건데 x는 0이죠. 따라서 답은 4 더하기 0이어서 4가 나올 겁니다.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했던 문제는 39번입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역함수하고의 교점, 이게 역함수가 G인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다. 그 말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데 학생들이 자꾸만 역함수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왜 찾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역함수 찾는 문제 아닙니다. 그럼 뭐하냐? 주어진 어떤 3차 함수가요. 역함수하고 교점을 갖는다는 건 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3차 함수가 역함수하고 교점을 갖는다는 건 y는 x하고의 교점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y는 x하고 지금 그림이 아마 좀 잘 못 그려졌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렇게 접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역함수하고의 이게 역함수라고 치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찾는다. 두 개가 같다.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다. 그런 얘기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역함수하고 교점은 이 fx식인 3x 세제곱 더하기 9분의 2라는 식과요. y는 x하고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고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9분의 2는 0. 그러면 27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9x 더하기 2는 0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두립제법 뭐 써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3분의 2를 딱 대입해 보잖아요.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3분의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요. 실제로 3분의 1을 넣어봤더니 27분의 8 마이너스 9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2 하면 8이고요. 부호가 안 맞나요?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봐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그쵸? 이게 딱 0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x 더하기 3분의 1을 인수로 갖게 되죠. 자, 조립제법을 써보겠습니다. 27, 0, 마이너스 9, 2. 그래서 방금 전에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또 곱하면 6이 12, 3, 마이너스 2, 0. 이게 나오죠. 27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3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3을 앞으로 뺄게요. 3을 앞으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접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제곱골을 갖게 되고요. 이 제곱골을 갖는다는 건 그래프가 아까 y는 x하고 접하는데 이 점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x값 기준입니다. 이 점이 x는 3분의 1일 때예요. 자, 그럼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죠? 이게 y는 x는 이게 45도짜리라 1대 1대 루트 2의 길이의 비를 갖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3분의 1이면 진짜로 길이가 여기가 1이에요. 여기 길이 또 1이고요. 여기 길이는 루트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루트 2가 답이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40번. 이게 바로 아는 문제네요. 1과 3에서요. 두 함수가 같대요. 두 함수가 같다는 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1하고 3에서 이 둘이 만난다는 뜻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1하고 3에서 둘이 만나. 그러다 보니까 이 식에다가 1 집어넣어도 같은 결과. 1 집어넣은 결과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결과가 높이가 똑같아요. 3 집어넣은 게 높이가 똑같아요. 결과가 같아요. 우리가 함수가 같다는 건 어떤 정의역 x값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다는 거니까 높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함수는 x를 집어넣어서 y를 x값을 넣어서 y값을 구하는 y값이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같다는 건 y값이 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x에 대하여 y값이 같다.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의 교점이 1과 3이라는 얘기입니다. 1하고 3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 근의 합이 4인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4니까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 더하기 5는 두 근의 곱이니까 3,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a 값과 b 값이 나와서 최종적인 a, b의 곱은 4가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거 다 됐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20번과 28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주어진 식이 이렇게 조건이 나왔네요. 이건 살짝 노가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F0는 2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가보도록 합시다. F1은요, 이거를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 이 형태 꼴로 만드세요. 5 곱하기, 자, F0는 2이고 F에 5 곱하기 0 더하기 K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2배의 F0에 더하기 K 값에서 F0 2를 집어넣으니까 4 더하기 1에서
5가 나옵니다. F2는 F에 5 곱하기 0 플러스 1 똑같이 2배, 2, 2배의 F0 더하기 2여서 4 더하기 2는 6. F3은 동일한 방식으로 7이 나올 거고요. F4도 마찬가지입니다. 8. F5는 F에 5 곱하기 0 더하기 5. 여기서 보니까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5까지라서요.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5까지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9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F6은요. F에 5 곱하기 1 플러스 1로 가면서 2배의 F1에 맞죠? 여기가 1이니까 F1 더하기 1로 바뀔 거고요. F1이 아까 5였기 때문에 10 더하기 1이 되어서 11이 됩니다. F7은 같은 식으로 12 F 어디까지? 10까지 이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11부터 15까지가 나오겠네요. F10까지는 15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FX는 15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가 등장했네요. 이해되시죠? 이게요, 살짝 노가다성이긴 하지만 규칙들이 있고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F의 11부터 등장할 텐데, F의 11은요, F의 5 곱하기 2 더하기 1. 맞죠? 그러다 보니까 2배의 F2에다가 1을 더한 거고, 따라서 여기가 6 있죠? 이게 F인데, 거기다가 2배 하니까 12잖아요? 그래서 12 더하기 1, 13이 나옵니다. 따라서 F12는 14, F13은 15가 나오겠네요. 그 뒤에는 이제 계속 커질 거라서 또 생략.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16부터 보면 되겠죠? 16부터. F16은 F에 5 곱하기 3 플러스 1이고요. 2배의 F3 더하기 1이고요. F3이 여기서 아까 7이었잖아요. 그래서 14, 15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점점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여기 F 뭐 2배의 F3 더하기 2나 뭐 3이나 이런 거 전부 다 15보다 넘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면 F21일 텐데요. F21은 5 곱하기 4 더하기 1이고 2배의 F4 더하기 1일 텐데 F4가 8이었기 때문에 17이에요. 그럼 이 뒤로는 절대로 15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5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경우는, 자, 15가 지금 나온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작은 경우는 10, 가장 큰 경우는 16. 우리가 X값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10과 16이어서 답은, 잠깐만요. 10과 16이어서, 그 전에 또 있었나요? 왜 안 보이죠? 10과 16이어서, 왜일까요? 또 있나요? 미안해요. 합성함수죠. 나 정말 난감하네요. 이런. 이와 같이 나와요. 자, 미안해요. 이 문제는 두 번 합성한 게 15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F에 요 안이 10이 들어갈 때와 요 안이 16이 들어갈 때와 그 다음에 13이 들어갈 때, 이때들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돼요? 이때가 15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도대체 두 번 합성하는 거잖아요. 두 번 합성. F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여기 안에 들어갈 부분이 1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 결과값이 10이 나오도록 하는 녀석과 13이 나오도록 하는 녀석과 16이 나오도록 하는 녀석들을 우리는 찾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13 나왔던 녀석이요. 여기 보면 F8이요. 여기가 F8이 13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8이 하나가 있고요. 8. 그 다음에 또 13 나오도록 하는 녀석이 여기 11짜리가 하나 있었네요. 11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 나오도록 하는 녀석은 지금 아직 눈에 안 보이네요. 10 나오도록 하는 녀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한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8과 11짜리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없죠. 이번에는 요 안에가 16이, 결과가 16이 나오려면 F 무엇이 16 되도록 하느냐, 이걸 찾아야 되겠네요. 16 되도록 하는 녀석을 찾아보면 여기 아까 F14는 그때가 16이었죠. 그래서 14가 하나 등장하고요. 또 16짜리 하나가 여기 FM 이 자리 F에 17이 1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7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8하고 17짜리여서 25가 나옵니다. 4번이 답이 돼요. 됐나요?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우리가 F 함수들의 패턴들을 좀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규칙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를 원하고 있었냐면, 합성한 거, 두 번 합성한 게 뭐가 되는 순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5가 되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뒷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F에 X가 15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fx는 15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을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ft는 15가 되는 t가 누구냐 뒤져봤더니 t가 15가 되는 순간들은 보니까 10인 순간, t가 10일 때, 그 다음에 여기 13일 때, 그 다음에 t가 여기가 16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쵸? t가 10일 때, 13일 때, 16일 때. 근데 이 t라는 녀석이 바로 누구였었으니까? fx였으니까 fx가 10이 되는 순간, 13이 되는 순간, 16인 순간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 중에서 우리가 10이 되는 순간과 y의 값이 10이 되는 순간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어디에도. 그 다음에 13이 되는 순간을 찾아봤더니 여기 8일 때가 13이 되었고요. 11일 때가 13이 되었고요. 그래서 13이 되는 두 개의 순간을 찾았더니 누구랑 누구더라? 8과 11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찾은 건 누가 t가 그러니까 즉 fx가 16이 되는 순간을 찾으려고 했는데 16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았더니 여기 14일 때랑 17일 때랑 두 군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6이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x값은 14랑 그 다음에 16이 있더라. 맞나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게 16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응? 아, 미안해요. 14랑 17이더라. 17이더라. 지금 뭘 보고 있었나 몰라요. 17이 되더라. y의 값이 16이 되는 순간은 여기 14랑 17이 있더라. 그래서 14하고 17이 있어서 얘네들이 해가 될 수 있고요. 이 중에 제일 작은 8과 17의 합을 구한 겁니다. 학생들 중에 선생님 이거 역함수로 풀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역함수라는 건 1대1 대응일 때만 쓸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F함수는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0 넣었을 때 15 나오고 13 넣었을 때 15 나오고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로 푼다는 것 자체 답이 나올 수는 있어도요 그렇게 풀면
오름풀이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는 학생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드물게 문제들에서 이런 경우들이 또 등장해요. 이게 중간에 어떤 그래프의 중간에 이렇게 막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특정한 영역이 뒤집혀서 여기 끝부분에 해당하는 높이를 갖는 이쪽 순간, 그 다음에 요놈의 높이하고 같은 순간을 갖도록 해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런 녀석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 비워놓고 만들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건 먼저 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y축에 평행하게 요 방향으로 잘랐을 때 x값 하나에 대하여 y가 하나, 즉 한 군데에서만 만나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함수의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오직 한 번씩만 만나도록 되어 있어서 1대1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조건들만 만족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프가요 그러니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또 반대편 여기 기준으로 해서 뒤집히는 경우, 만약에 여기서 증가하던 놈이 감소해 버리면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어떤 구간을 나눠서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어떤 영역 안에서만 이 역전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그 뒷부분에선 다시 또 증가하던 게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렇게 역전이 되더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 구간이 두 개로만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계속 증가해야 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지만 구간이 세 군데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딱 빼내가지고 걔만 역전시켜도, 그러니까 다른 애는 증가하지만 걔만 감소하게 만들어도 우린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지금 문제가 바로 그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3보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과 3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해야 돼요. 거기는 패턴이 같아야 돼요. 증가하면 계속 증가,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보다시피 이게 중간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뭐 역전됐다가 또 뭐 어떻게 증가해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지. 만약에 여기 가다가 중간에 뭐 내려왔는데 또 얘가 또 감소해 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같은 놈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죠. 계속 증가하다가 또 감소해 버리면 같은 y값을 갖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양 끝에서는 두 영역에서는 같은 패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 패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차피 0보다 작은 범위와 3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요 0보다 큰 범위랑 0보다 작은 범위와 3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계속 감소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bx 더하기 6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게 6입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네요. 아이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여전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야 되겠죠. 3보다 큰 패턴에서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a니까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패턴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그냥 계속 감소하는 경우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가능하다?
6과 3에서요. 대신 여기 똑같은 높이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얘랑 똑같은 높이에서 증가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등호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해서요 다루어야만 하는데, 자, 먼저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역함수하고 세 실근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6,2, 9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여기 x의 값이 마이너스 6일 때요. 어떤 값을 갖겠죠. 그 다음에 9, 어떤 값을 갖겠죠. 자,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얘네들이요 역함수하고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 9, 요놈하고 분명히 y는 x하고 접었을 때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 되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포개어져야 돼요. 얘네들이 서로 포개어져야 돼요. 얘네들이 y는 x에 대해서 포개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9가 되어야 되고요. 얘는 9,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둘이 y는 x에 대하여 서로 대칭 인정. 그래서 x값과 y값이 바뀌어 있는 값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점이 2,2입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인데 이 2,2에서 만나야만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요 우리가 마이너스 6,9를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gx식에다가 대입해 봐야 돼요. 이 둘에다가 먼저 위식에 여기 x가 음수인 부분 이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b 더하기 6은 9더라. 6b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9, 마이너스 6을 지나야 되니까 요 놈식에다가 이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9 더하기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a는 2분의 9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 두 녀석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 그래프도 동일해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그때 여기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x가 요 위식에다 다시 대입합니다.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3입니다. 즉, 이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뭐 x의 값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0,6이 나오겠죠. 이 식에서. 여기도 0,6, 그 다음에 여기는 3,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2차 함수 부분입니다. 2차 함수 부분입니다. 여기가 아까 2,2라고 그랬죠.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2,2, 얘도 2,2인데요. 그림상 보면 이거 아닐 게 너무 뻔해요. 그쵸? 왼쪽 거가 이거 성립하지 않을 게 2,2의 위치를 보면은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아니라는 증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2차 함수식을, 여기 2차 함수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텐데, 여기가 y절편이 6이었잖아요. 여기 y절편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c 대신에 6으로 바꿔 넣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누구하고 누구를 지나요? 2,2 아까 지나고요. 3, 마이너스 3 지나니까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2는 4a 더하기
2b 더하기 6,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4입니다. 3, 마이너스 3도 지나야 돼서 마이너스 3은 9a 더하기 3b 더하기 6. 그래서 둘로부터 자, 이거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나와서 아래에서 위식을 빼니까요.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최고 차익에서 누가 봐도 양수잖아요. 양수. 그림상 보면. 근데 a가 음수네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a가 음수이면 그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봐야 돼 이제.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2,2. 왜냐면 여기 실근 중에 하나가 2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 놈은 이제 뭐하고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2,2를 집어넣고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자 c는 이때 요게 c가 돼요. 0, 마이너스 3이어서 c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네,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맞죠? 네. 아니죠. 이상한 짓 했죠. 뭘 집어넣었어요? 방금 x에다 2 집어넣어서 2 나왔죠. 2. 2,2 집어넣은 거라 2. 그러면 4a 더하기 2b는 5가 나오고요. 또 어디를? 여기 3,6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둘로부터 아이고 저기 앞에 있는 A, B하고 여기 혼동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제가 저거를 혼동이 생길 수 있어서 A라고 안 쓰고 A-B-로 쓸게요. 네, 이렇게 써놨고요. 여기도 A-B-로 쓸게요. 앞에서 이미 A, B가 문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B-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식은 3A- 더하기 B-는 3이어서 요 놈에다 또 2배 하니까 6A- 더하기 2B-는 6이 나오고요. 따라서 2A-는 1, A-는 2분의 1이 나오면 우리 최고차항의 2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조건을 딱 만족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넣으면 B-는 2분의 3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식을, 요 식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앞에 거는 뭐 다 잘못한 거니까, 틀린 거니까 여긴 다 지울게요. 이거는 답이 되지 못하는 부분, 틀렸다기보다는 답이 되지 않는 부분, 답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싹 다 지우겠습니다. 이 28번 문제가 제가 봤을 땐 이 단원 기출문제, 작년 거 기출문제 중에선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정리됐죠? 이제 문제 풉니다. 아직 문제 시작도 안 했어요. 자, G의 제로는, G 제로가 누구냐면 실제로 여기 채워져 있는 순간, 메꿔져 있는 순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G 마이너스 3은 누구냐면 여기 이제 x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값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3b 더하기 6이더라. 근데 아까 b는 얼마였었죠? 지웠나요? 요거 그대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6이어서
2분의 15가 나옵니다. G 인버스 6은요. 이거는 y 값이 6이 될 때 x를 찾는 건데 그림에서 y 값이 6이 될 때는 바로 x가 3입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5 더하기 3, 2분의 21. 2번이 답이 돼요. 네.